세상을 연결하는 뉴스, 뉴스 브릿지입니다. 장마가 끝나고 찾아온 폭염에 온열 질환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난 26일부터 사흘간 170명이 넘는 온열 질환자가 발생했고 주말엔 사망자까지 나왔는데요. 무더위 속 온열 질환 대처법, 서울소방학교의 서아람 소방장에게 들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30도가 더 웃도는 날씨가 정말 계속되면서 온열 질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먼저 온열 질환이 무엇인지부터 짚어볼까요? 네, 온열 질환은 열에 장시간 노출할 경우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온열 질환이 발생하게 되면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심하면 의식이 떨어지는 증상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발생 증상에 따라서 열사병, 열탈진, 열실신 등으로 구분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예, 증상과 정도에 따라 여러 질환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말씀인데 이게 얼마나 위험해질 수 있는 겁니까? 네. 온열 질환은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발생 증상에 따라서 열사병, 열탈진, 열실신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이 중 특히 열사병은 가장 위험하고 사망률이 높은 질환입니다. 그래서 이제 열사병 증상이 발생했다면 즉시 응급처치가 필요하겠습니다. 열사병의 경우 같은 경우는 체온이 40도까지 올라가지만 땀이 잘 나지 않습니다. 땀이 잘 나지 않아서 주변 목격자들이 열사병으로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또한 의식이 없어지거나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는 등 의식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빠르게 119에 신고해 주셔서 응급실로 이송이 되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열사병 이외에도 열탈진이나 열경련 등의 증상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열사병에 비해서 열탈진이나 열실신은 상대적으로 위중도가 떨어지지만 이러한 증상들, 관련 증상들을 방치하면 열사병으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기에 미리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조기에 대처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온열 질환을 특별히 주의해야 할 연령층이 있을까요? 네. 온열 질환에 취약한 사람들은 노인, 그다음에 어린이, 만성 질환자 같은 경우는 고혈압, 심내혈관 질환자들이 좀 위험한 편입니다. 그래서 노인, 어린이,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열에 더욱 취약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노인 같은 경우는 이제 체온 조절 기능이 약하고 땀샘의 감소로 땀 배출이 적어집니다. 그래서 또한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위험에 빠지게 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게 되고요. 어린이 같은 경우는 성인보다 신진대사율이 높아서 열이 많지만 노인과 마찬가지로 체온을 조절하는 기능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아서 땀 생성 능력이 낮고 열 배출이 어려운 신체적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TV, 라디오 등에서 이제 폭염특보가 예보된 때에는 노인과 어린이 등은 최대한 야외 활동을 자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노인, 어린이 등을 남겨두고 장시간 외출을 불가피하게 하셔야 되는 경우에는 친척이나 이웃 등에게 부탁을 하고 전화 등으로 수시로 안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실제로 올해 전국 온열 질환자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자가 27%로 집계되고 있다고 하죠. 꼭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렇게 10여 년간 구급대원으로 활동하시면서 기억나는 출동 현장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비가 와서 폭염특보가 내려진 날은 아니었는데요. 덥고 매우 습했던 날씨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어르신이 길거리에서 숨을 빨리 쉬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와서 출동을 나가서 확인을 해봤더니 이제 체온이 40도로 확인되고 매우 숨을 가파르게 이제 쉬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열사병이 의심되는 상황이라서 이제 병원 이송 중에 체온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빠르게 응급처치를 시행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더운 환경뿐만 아니라 매우 습한 날씨에도 경계를 해야겠다고 느꼈던 사례였습니다. 네, 습도가 높아도 좀 주의를 해야겠습니다. 서울소방재난본부에서 오는 9월까지 폭염 대비 긴급 구조, 구급 대응 대책을 추진합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서울소방재난본부에서는 매년 폭염 대비 긴급 구조, 구급 대응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대응 대책들이 있는데요. 이제 대표적인 활동은 폭염주의보나 폭염경보 이런 특보 시에 온열 질환자가 자주 발생하는 장소를 예방적으로 순찰하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119 구급대나 이제 생활안전대에서 노약자 또는 노숙인이 밀집하는 공원, 그다음에 역사, 지하차도 등을 이제 순찰하게 됩니다.
순찰 중에 온열 질환 환자를 발견하게 되면 응급처치를 시행하게 되고요. 또한 어르신이나 노숙인 분들이 더운 장소에 머물고 계시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면 그분들에게 시원한 장소를 안내하거나 시원한 물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예방적 활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 더운 날씨에 야외 활동을 자제하는 게 가장 좋겠지만 또 밖에서 일하는 분도 계시고 또 밖에 나갈 수밖에 없는 일도 있지 않겠습니까? 온열 질환은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온열 질환을 예방하려면 사실상 낮 12시부터 오후 5시라는 한낮 시간에는 가장 더운 시간대에는 야외 활동이나 작업 등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권장 사항을 지키는 것은 이제 쉽지 않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이제 실내에서 활동이 불가피한 경우는 가볍고 밝은 옷을 입어주시고요. 그다음에 모자는 창이 넓은 모자를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병을 챙기셔서 이제 갈증이 느껴지지 않더라도 이제 규칙적으로 물을 자주 드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작업 중에 어지러움, 두통, 뭐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났다면 시원한 장소로 이동을 하셔서 휴식을 취하시고 그다음에 시원한 물 또는 이제 스포츠 음료 등을 천천히 드셔주세요. 그리고 물, 그늘, 휴식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서 아동도 온열 질환 취약층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가정이나 어린이집 등에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보살펴주면 좋을까요? 네, 아동들도 마찬가지로 더운 장소에서 장시간 있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또한 이제 아이들은 키가 작기 때문에 지상의 복사열, 그러니까 이제 땅에서 올라오는 열을 땅에서 올라오는 열에 영향을 받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어른의 기준으로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해서 아동들과 같이 밖에 외출했다가 아동들이 열사병에 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2시부터 오후 5시에는 야외 활동을 가급적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외출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아이의 모자를 쓰게 하시고 밝고 통기성이 좋은 옷을 입히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또한 아이가 목이 마르지 않다고 하더라도 자주 물을 챙겨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만약 주변에서 온열 질환자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지 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함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온열 질환은 열사병, 열탈진으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열탈진은 더운 환경에서 땀을 많이 흘렸을 때 수분과 전해질 부족이 원인이 되어서 나타납니다. 그러한 증상들로 어지러움, 두통,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또한 심장박동이 빨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그늘에서 전해질이 포함된 스포츠 음료 또는 물을 마시거나 또한 물 샤워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반면 열사병은 체온이 40도에서 많게는 42도까지 올라갑니다. 체온이 올라가는데 반면 땀이 나지 않기 때문에 건조하고 뜨거운 피부가 이렇게 만져지면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고온 다습한 환경에 오래 노출될 경우에 체온 조절 기능이 이상이 있을 때 발생하게 되는데요. 열사병이 이제 발생하게 되면 의식이 떨어지거나 혼수 상태 등이 오거나 이제 중추신경 기능에 장애가 유발되게 됩니다. 그래서 열사병이 대단히 위급한 상황이지만 이제 일반 시민분들은 증상에 대해서 잘 모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의식이 없거나 호흡을 빨리 하는 사람을 발견했다면 즉시 119에 빨리 신고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신고해 주시고 이제 에어컨을 틀어준다거나 이제 아이스팩을 대준다거나 이런 체온을 낮추는 응급처치를 시행을 해주셔야 되고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제 환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는 절대 물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 물 주시면 안 되고 물로 인해서 이제 자칫 기도가 폐쇄되거나 물이 폐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물은 절대로 주어서는 안 됩니다. 네, 요즘 하루에도 몇 번씩 폭염 경보 알림 문자가 오지 않습니까? 귀찮다고 무시하지 말고 온열 질환 대비 철저히 해야겠습니다. 소방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